음식을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에어부가 항상 약간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지 젠링이라 그러나? 진짜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토박이고 붓기 빠지게 하는데 좋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드디어 생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제가 곧 있으면 생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리 직전에 일상의 변화를 주는 것들이라든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별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고요. 엄청 배가 고프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운동을 잡아놔서 필테를 하러 가야 돼요 바로. 여러분, 저는 운동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필테를 갔다 와서 요즘에 운동량을 조금 늘린다고 집에 있는 사이클을 15번 정도 더 탔거든요. 근데 생리할 때가 돼가지고 약간 무리해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오늘 요 닭가슴살이랑 지난번에 남겨놓은 닭가슴살 곤약만두 그리고 치즈 물밖에 이렇게 같이 돌려서 먹을 거예요. 양념에 절여지겠지만 괜찮아요. 제 저녁입니다. 생리하기 전이랑 생리할 때는 덜 자극적이게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딱히 뭐 그런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돈도 아낄 겸 집에 남아있는 이것들을 먹으려고 합니다. 반복하면서 먹는 짜장면이 나요. 여러분, 저는 밥도 다 먹었고요.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전 생리 전후로 청결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바솔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폼워시 타입이고 거품이 진짜 부드럽고 엄청 말랑말랑하다 그래야 되나? 씻고 나면 뽀송뽀송해지는데 그게 수분을 쫙 뺏어가는 뽀송함은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가끔 손도 씻고 바디까지 같이 씻어주는데 이 바디에 써도 진짜 촉촉함이 오래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신경 쓰는 거 속옷인데요. 이거는 트렁크 팬티입니다. 저는 잘 때는 꼭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자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지처럼. 이거는 나른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 브랜드 말고도 저는 더잠 것도 있고요. 그냥 편의점에 파는 거 사놨던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평소에 통풍이 잘 되고 외연부가 항상 약간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지 분비물도 조금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여성의 생식기가 습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자기 전에는 꼭 이렇게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자고 이렇게 생리할 때는 꽉 끼는 바지라든지 뭐 꽉 끼는 속옷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편이에요. 젠링이라 그러나? 그걸 이렇게 껴줄 겁니다. 제가 생리하기에는 특히 이런 종아리 같은 데랑 되게 잘 부어가지고 이거를 좀 종종 집에서 이렇게 껴주고 있어요. 이거는 자주 제품이에요. 이거는 토리든 히알루론산 토너. 이걸로 살짝 닦아주겠습니다. 사실 시중에 청결제는 되게 좀 많은 편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예전에 청결제를 안 썼던 이유는 생식기라는 게 진짜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뭐 파라벤이라든지 동물성 원료들이나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게
좀 찝찝하고 싫어가지고 안 썼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청결제 광고 같은 것들이 특히 막 뭐 여성의 그곳에서 나는 뭐 냄새 이러면서 막 오징어 냄새 이런 거에 비유하고 향기 나는 버자이나 막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광고를 했던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아 이게 꼭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쓴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딱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일단은 쓰고 나서 딱 산뜻함이 느껴지는 거 그런 것도 좋았고 이제 여기에도 그런 유해한 성분들이 다 빠진 제품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티트리 오일이 옐로우 등급이고 EWG 등급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올 그린. 청결제가 성분이 진짜 중요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 브랜드의 철학이었어요. 대표님이 여성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어쨌든 버자이너에 대한 논의 자체가 되게 막 음지로 들어가고 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문제가 약간 숨겨야 되는 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 사회적으로 좀 많은 편이었잖아요. 이런 청결제 광고 같은 것들도 이제 막 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막 청결하고 향긋한 관리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브랜드 자체에서 좀 던지기도 하고 여성의 생식기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프거나 해도 살펴보기가 조금 힘든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성기를 스스로 이제 살펴보고 막 이렇게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토리드 세럼, 히알루론산 세럼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학교 1학년 때였나? 교양 강의로 성가문화라는 수업을 들은 게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신 게 자신의 성기를 거울로 관찰을 해서 느낀 점을 과제로 써서 내라 그랬나?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그 과제를 듣고 진짜 뜨악했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내 성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도 없고 그거를 들여다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뭔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막 민망하고 이거를 과제로 하라고? 진짜 좀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때 일이 좀 저한테 강렬하게 기억 속에 많이 남아가지고 좀 잘 알아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봤을 때도 좀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랑 이 브랜드에서 가져가는 철학이랑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청결제를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인가? 저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썼는데 그때 제가 썼던 거는 쌀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외음부 세정제니까 이렇게 겉에만 씻어야 되는데 저는 깨끗하게 씻는다고 진짜 박박 씻어서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청결제를 쓰고 나서 반드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쓸 일 있으면 항상 화장실에 보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뭐 말이 여성 청결제지 남자분들도 다 쓰실 수 있고요.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이런 청결제 사용하기 귀찮아서 바디워시 같은 걸로 그냥 막 씻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막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스킨케어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만 난 것들 여기에다가 스파크림 테스트 해보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라이트업 시카 스파크림이거든요. 제가 좀 시카나 어성초 이런 거랑 잘 맞는 편이기는 한데 얘를 그냥 저는 짜요. 여기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남아있거든요. 여기도 짜고 저는 일부러 두툼하게 올리긴 해요.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써봐야겠지만 이게 진짜 테스트 하자마자 너무 효과가 저한테 좀 드라마틱한 편이었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스킨케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브이로그에서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약을 먹었었는데 제가 먹는 생리통 약은 이지앤식스를 먹거든요. 그거 먹으면 진짜 확실히 나아져요. 생리통 심할 때 막 약 자꾸 먹으면 내성 생기고 막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차피 먹어봤자 한 달에 2살 정도 먹는 거고 그걸 먹어서 내성이 생기지 않거니와 안 먹어서 그 통증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약을 먹는 게 낫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왜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졌지?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생리통이 저는 없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있었는데 필라테스를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팠던 게 제가 그때 배달 음식을 진짜 많이 시켜 먹고 인스턴트도 진짜 많이 먹고 운동을 예전만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아팠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여러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제 주변에 필테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필테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너무 좋아서 이 좋음을 널리 알리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는 거예요. 필라테스를 하면은 코어 중심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 근육들이 잡히면서 특히 생리할 때 밑에 이렇게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막 빠질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밑에 뚫어뻥으로 막 이렇게 뽑아버리는 느낌 드는 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하면은 많이 좋아져요. 정말로. 하지만 생리통이 진짜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보세요. 자궁내막증이라든지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생리통이 진짜 심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편집을 조금 하려고요. 지금 12시 37분인데 요즘 이렇게 수면 모드를 켜놓고 있거든요. 생리할 때 잠을 못 자면은 정말 그거는 최악 중에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최소 7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새벽 1시를 취침 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 전에 취침 준비 시간을 45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자야 되기 때문에 일은 여기까지 하고 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새벽 4시, 5시에 자고 맨날 밤새고 이럴 때는 그때는 생리통 심한 거면 말할 것도 없고 주기가 엄청 불규칙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생리한 게 월초였단 말이죠. 그럼 주기가 돌아온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막 2-3달씩 건너뛰고 안 하고 이랬으니까 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좀 피곤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자려고요. 오늘 수분 섭취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출근을 할 건데요. 여기에 벌레 물린 건가 봐요. 계속 간지럽고 붓네. 오늘은 머리를 묶겠습니다. 오늘 진짜 덥대요. 32도. 실감입니까? 깔끔하게 묶였죠? 이러고 갑니다. 오늘은 이런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거는 에이세컨즈에서 산 플라워 패턴 원피스인데요. 제가 생리할 때 이런 원피스류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특히 여름에. 겨울에는 이제 그냥 뭐 통바지 같은 거 입으면 되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거 2개를 텀블러에 넣어가서 마실 거예요. 이거 호박즙. 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얘를 또 한동안 약간 소홀히 하다가 제가 원래 아침에 조금 잘 붓는 편이기는 한데 특히 생리 기간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가지고 이런 거 같이 마시면 좋더라고요. 호박이 이거 붓기 빠지게 하는데 좋잖아요. 출근해서도 최대한 물도 많이 마시려고 하고 점심은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제 시간에 골고루 먹는 거를 나름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부터 점심 도시락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먹고 있는데 메뉴도 그때그때 다양하게 오고 맛도 있고 양도 적당하고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삭 토스트 그 소스?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제가 생리할 때만 되면은 두통이 좀 심해져가지고 여러분은 제 가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순두부찌개를 해먹으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쓰러지지 마. 원래 장보고 온 날 국룰 아니겠어요? 라면 끓여 먹기.
그리고 생리하기 전에 유독 금방 피곤해지고 잠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 머리를 다 말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드라이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다 말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침대에 눕기 위해서 말려봤는데 너무 힘드네요. 탈색모야 숙명이다, 숙명. 샤워를 했는데 도로 땀이 나는 느낌이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씻으면서 앞에서 말했던 바질 제품으로 손을 씻었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 사실 이런 청결제로 세수 다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드럽네. 아무튼 저는 빠르게 스킨케어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한 달 주기는 아니고 한 4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기가. 지난달에 했을 때는 주기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최근에 식단을 좀 나름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 클린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좀 먹고 운동 열심히 다시 하고 잠을 그래도 좀 자려고 노력하니까 주기가 돌아오네요. 근데 이 얼굴 뒤집어지는 거는 아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찍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 생리라는 것은 하면 짜증나고 안 하면 신경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생리대를 쓸 때는 생리 팬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막 오버나이트 하고 일부러 딱 붙는 거 입어서 좀 안 새게 하려고 그렇게 불편하게 잤는데 확실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생리컵을 써서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생리컵을 쓴 지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컵을 하나 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좀 오래 쓰고 버린 건 한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쓰는 게 이제 3번째 거? 다른 제품들도 막 중간중간에 테스트 해본다고 써보고 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를 쓸 때는 한 컵만 쭉 쓰고 그거 버리고 또 새 거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생리컵을 쓰니까 누워도 이게 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렁크 팬티를 입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너무 편하고 통풍도 잘 되고 좋아요. 물론 생리컵도 어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모두의 몸에 딱 맞을 수 없잖아요. 안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너무 잘 맞습니다. 소독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고 저는 컵을 큰 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막 한 달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는 게 아니면 평소에 양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하나 끼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번 비우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한번 비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밖에서 갈 일은 딱히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컵을 작은 걸 써가지고 밖에서 막 갈아야 되고 빼줘야 되고 이랬었는데 불편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는 그냥 아예 큰 컵을 써가지고 저는 훨씬 편합니다, 이게. 예전에 생리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썼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편해. 확실히 시작하기 직전에 조금 몸이 붓는 게 있거든요. 특히 아랫배랑 다리가 많이 붓는 것 같아요. 아랫배가 붓는데 그 생리하기 전에 붓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이건 밥을 많이 먹어서 나온 내 뱃살이다 라는 느낌 말고 가스가 찬 것도 아니고 속에 뭐가 없는데 빵빵하게 나와서 이게 훅 하고 힘을 줘도 안 들어가는 그런 배가 있거든요. 그때 그 배가 이제 느껴지면은 생리하기 직전이다 이런 약간 시그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PMS가 남들처럼 그렇게 엄청 심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막상 또 생리를 시작하면은 사실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몸 본능 말고 살짝 우리한 그런 약간의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시작한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역시 생활 습관이 좋아야지 생리통도 훨씬 많이 완화되고 진짜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리고 이제 생리하는 동안에도 이런 생리대를 안 쓰니까 그런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짜증도 덜 나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리컵 영업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기가 어느 정도 다시 맞춰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얘기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낭성 증후군이 있어서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다낭성이 있으면 보통 호르몬제, 피임약 같은 것들을 먹어서 주기를 조절을 하는데 약이 부작용이 사실 많잖아요. 호르몬제라는 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부작용으로 이제 살이 찌는 경우도 있고 뭐 우울증이나 이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예전에는 약을 먹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진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다낭성은 이제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생리 위크는 어떤가요? 물론 제가 보여드린 일상이 보편적이고 막 일반적으로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저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